자, 우리나라 사망원 1위는 뭐죠? 네,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혈관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이 쌀이 아니라 고기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료비 상위 5등 안에 고혈압, 뇌질환이 저렇게 많습니다. 자, 2대 혈관질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뇌질환 시작하겠습니다. 뇌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는 거죠. 전체 뇌질환의 9%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넓은 게 뇌졸중입니다. 이건 뇌질환의 63%를 차지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도 같이 보장하죠.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걸 뇌혈관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뇌동맥류라고 해서 부풀어 오른 겁니다. 이게 나중에 터지겠죠. 이거는 뇌졸중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보장하냐? 기타 뇌혈관 질환에서 보장합니다. 자, 나의 보장에 과연 어떤 게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뇌혈관 질환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뇌질환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거는 뇌염 사진입니다. 뇌염은 G코드라고 해서 보통 우리 뇌혈관 질환은 I코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G코드입니다. 그래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장받으려면 몇 대 몇 대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6번에 보면 중추신경계 G코드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게 양성뇌종양입니다. 이건 D코드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이게 암으로 될 건지 그냥 뇌종양으로 될 건지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뇌질환을 보장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설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I코드만 나오면 무조건 지급받는 거죠. 근데 요즘은 수술을 하지 않는 뇌질환에 이 진단비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대 몇 대 수술.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뇌출혈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부분 입원을 장기로 합니다. 보통 100일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원비가 중요한데요. 일반 입원비는 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2대 질환 입원비라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가족에 병력이 있다면 이런 담보도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혈관 질환의 두 번째,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도 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먼저 우리 급성심근경색,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심장 질환 중에 9%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협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협심증이 자궁근종 수술이나 갑상선암 수술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칠해놓은 게 막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무슨 시술을 합니까? 이렇게 스텐스로 해가지고 삽입술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I20번 협심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85% 되어 있죠.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빠져 있을까요? 부정맥 아시죠? 그리고 신부전, 이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맥과 신부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보장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럼 심장질환은 어떻게 보장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맨 먼저 진단비가 있습니다. 심장질환에 걸리면 진단비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수술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대 질환 수술비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대 수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입원비가 빠져 있죠. 심장질환은 입원보다는 수술을 월등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입원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비는 빼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보험을 가입할 때 기준이 뭘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가 적당한 보험료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10%라 15%라 이런 얘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형평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갱신여부입니다. 이 보험이 계속 보험료가 상승할 거냐, 아니면 고정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20년 정도는 고정으로 있다가 갱신될 거냐, 이건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갱신으로 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보험료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장보험입니다. 뇌출을 보장받을 거냐, 아니면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받을 거냐. 나는 될 거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보장 범위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장 기간입니다. 몇 살까지 살 건지. 진단비는 사실 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이 많이 일어나는 나이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진단비는 몇 살까지, 수술비는 몇 살까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층 설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장 기간을 몇 살까지로 받을 건지,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2대 질환 보상은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4개 회사를 비교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해서요. 왼쪽에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를 한번 붙여봤어요. 어디가 저렴한 건지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수술비와 입원비입니다. 그래서 넣어봤거든요. 자, 먼저 뇌혈관은 A와 D가 저렴했습니다. 자, 뇌졸중도 A와 D가 저렴했습니다. 이거 뇌 질환이죠. 그러면 심장질환은 어디가 저렴할까요? D와 D가 저렴했습니다. 급성심근경색도 D와 D가 저렴했습니다. 자, 질병수술비 어디가 저렴했을까요? 자, C와 C가 저렴했습니다. 자, 마지막 상해수술비 A와 A가 저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니까 보험회사별로는 A와 A가 가장 저렴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단비만 하겠다. 그럼 어디가 제일 저렴할까요? A, D가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집어넣을 거면 또 다르겠죠. 그걸 잘 참고하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보면 무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해지는 무해지 환급금입니다. 여러분이 납입하는 기간 동안 환급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험 유지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닥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서 자신의 성향에 맞춰 가지고 무해지로 갈 건지 아니면 복층 설계로 좀 싸게 갈 건지,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암보험에서도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었죠.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관을 한번 볼 겁니다. 보험 소비자들이 약관을 보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에 보면 2020년 4월부터 이 암 약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이 되면 이 C코드 내용이 D코드로 옮겨질 수도 있고 D코드가 C코드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옮겨진 내용대로 다시 바뀌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고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가입하는 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올해가 변경되는데 올해는 좀 좋게 바뀌었습니다. D코드 있던 게 C로 많이 좀 옮겨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원발암 기준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요즘 유병자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그분들은 암에 걸린 적도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두 번째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위암에 걸렸다.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걸렸던 갑상선암에서 전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뭘로 기준을 볼 거냐? 이건 위암이 아니라 갑상선암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진단비가 달라지죠. 그래서 원발 부위 기준으로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질병수술비 관련입니다. 질병수술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할 때마다 한 번씩 주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수술을 할 때 말입니다. 두 번째는 365일에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관을 보면 수술 1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상관없고 계속 수술하면 계속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동일 질병으로 직접 원인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수술하면 하나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술 1회당, 이게 중요하고요. 자, 다른 약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365일에 한 번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회당 지급받을 거냐 365일에 한 번 지급받을 거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겠죠. 근데 회당은 조금 비싸겠죠. 자, 두 번째 질병수습에 관련된 약관인데요. 이거 보험 가입 이후에 발병한 질병을 보장할 거냐 아니면 보험 가입 이후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걸 보장해 줄 거냐 약간 말이 어려울죠. 제가 보겠습니다. 보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보험기간 중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치료 목적으로 딱 가입한 거 그것만 보상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고혈압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병은 언제 걸렸죠? 보험 가입하기 전이죠. 그러면 이 약관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약관을 볼까요? 여기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면 다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고혈압에 걸렸고 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관련 수술을 받았다면 두 번째 약관은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유병자 보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 가입한 분 있다면 이걸 잘 따져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밑에 글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